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준혁입니다. 저번에는 씹는 습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눴었죠. 씹는 습관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소아들을, 어린이들을 씹는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때에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소아치과 전문의 원장님인 장하영 원장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장하영입니다. 앞으로 씹는 습관을 잘 기르기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는 습관은 언제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씹는 것의 시작을 아이들 모유수유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보통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동들이 그 구강의 모든 근육을 이용해서 빨게 되고 혀를 움직이고 아래턱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운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유식도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식품의 고영질을 점점 늘려가면서 씹는 운동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유수유 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성장에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모유수유를 요즘 또 많이 안 하시기도 하잖아요. 젖병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최대한 어머니의 유두를 모양을 닮은 그리고 입천장에 딱 모양이 닿아서 쉽게 빨리지 않는 그런 젖병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유식 할 때 아기가 좀 잘 못 씹고 넘길까봐 뭐 엄청 갈아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편이. 그러니까 첫 이가 나는 시점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유식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씹기가 좀 힘들어서 곱게 갈아서 먹이는 게 맞고요. 사실 잇몸으로 짓이겨서 먹는 것도 씹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점차 형질을 바꿔가면서 먹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씹기 운동이 이런 악골에도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아까 저번에 주셨던 대로, 그래서 그런 악골의 그런 대칭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좌우로 고루 씹는 것도 같이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씹는 동안 입을 꼭 다물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코로 호흡하는 것도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씹는 운동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니가 이렇게 부종기압이 생겨서 앞니 폐쇄가 안 되거나 그러면 혀로 내밀어 가지고 폐쇄를 시켜서 이렇게 연화 운동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악골 성장도 잘 안 되게 되고, 1살 때부터 유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을 사실 치과 의사들이 이해했을 때는 너무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들으셨을 때는 연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콘텐츠에선 사실 씹는 것이 주제라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시간이 없지만, 아무튼 구강, 입술의 힘과 볼 힘, 그리고 혀의 힘, 이 모든 근육의 힘으로 인해서 치아의 아름다운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꼭꼭 씹어 먹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으로만 먹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있을 때는 꼭 캐치하셔가지고 양쪽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근데 한쪽으로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치아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얘가 습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아픈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씹을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턱관절이라는 부분은 팔다리 떨어진 관절이 아니거든요. 오른쪽 3번 먹었으면 왼쪽으로 3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아파서 반대쪽으로 씹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충치. 너무 큰 충치가 있어서 치아가 잘 씹는 기능을 못하고 잇몸이 부어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잘 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양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듯이 뭘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 입에 30번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이게 악골 건강이나 나아가서는 뇌 건강, 그리고 우리가 뭐 치열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잊지 말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기가 이상하거나 그랬을 때는 꼭 소아치과 원장님이나 이런 소아의 발육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좀 많으신 원장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체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정기검진을 다니시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과 발육이 있고 치아를 갈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돌이 되면은 치과를 첫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령에 맞는 그때 그 적기에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 발육을 총괄적으로 다 검진하고 앞으로의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 꼭 소아치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 없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할 때 소아치과를 가게 되면 가서 뭔가를 하게 되니까 아프게 되니까 이제 치과 가기 싫어하고 3개월마다 갔는데 할 거 없어서 그냥 원장님 선물 받고 그냥 집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치과에 대한 기억도 더 좋아질 거고 체크도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잊지 말고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소아 얘기만 조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성인이 돼서도 씹는 습관도 진짜 중요합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됐거나 이런 저작 기능이 많이 이제 상실됐을 때는 이런 뇌 건강이라든지 인지 기능 저하에도 많이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 회복을 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텝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